물이 쏟아지는 소리가 욕실을 가득 채웠다. 민재는 따뜻한 물줄기 아래 눈을 감고 하루의 피로를 씻어내려 했다. 그런데 갑자기 문이 열리는 소리에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윤성아. 뭐야? 민재는 황급히 샤워 커튼을 잡아당기며 소리쳤다. 하지만 문 너머로 보이는 그림자는 멈추지 않았다. 윤성이었다. 그의 가장 친한 친구. 늘 곁에 있던 그였다. 윤성은 말없이 문을 열고 들어왔고 천천히 셔츠 단추를 하나씩 풀기 시작했다. 민재의 숨이 멎는 듯했다. 너 뭐 하는 거야? 민재의 목소리는 떨렸다. 윤성은 대답 대신 한 걸음 더 다가왔다. 그의 눈빛은 평소와 달랐다. 깊고 뜨겁고 무언가를 갈구하는 듯했다. 서울의 오래된 아파트. 좁은 욕실 안에서 두 사람의 시간이 멈춘 듯했다. 민재와 윤성은 10년 넘게 친구였다. 중학교 때부터 늘 붙어 다녔고 서로의 비밀을 공유하며 자랐다. 민재는 윤성의 웃음소리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이상하게 뛰었지만 그건 그냥 우정이라고 믿었다. 아니, 믿고 싶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윤성의 손이 셔츠를 벗으며 드러낸 어깨와 그의 뜨거운 시선은 민재의 믿음을 흔들었다. 민재야. 윤성이 낮은 목소리로 불렀다. 너. 나 좋아하지? 그 한마디에 민재의 세상이 무너졌다. 아니. 어쩌면 새로 태어났다. 민재는 물을 끄고 샤워 커튼 뒤에서 숨을 고르려 했다. 그의 얼굴은 뜨거운 물보다 더 뜨거웠다. 윤성의 말은 농담 같지 않았다. 늘 장난기 가득했던 윤성이 이렇게 진지한 눈빛을 보낸 적은 없었다. 뭐라고? 민재는 말을 더듬었다. 윤성은 한 걸음 더 다가와 샤워 커튼을 살짝 걷었다. 민재는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섰지만 좁은 욕실에선 갈 곳이 없었다. 너. 나 좋아하지? 윤성이 다시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단단하면서도 부드러웠다. 민재는 그 눈을 피하려 했지만 윤성의 시선은 그를 놓아주지 않았다. 무슨 소리야? 갑자기 민재는 애써 웃으며 상황을 넘기려 했다. 하지만 그의 심장은 터질 듯이 뛰고 있었다. 윤성은 민재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나도 알아. 나도 너를. 그 순간 민재는 숨을 쉴 수 없었다. 윤성의 말이 그의 머릿속을 맴돌았다. 너를. 그 단어가 이렇게 무겁고 뜨거울 수 있을까? 민재는 윤성과의 추억을 떠올렸다. 고등학교 때 함께 야자를 빠져나가 한강에서 맥주를 마셨던 밤. 대학 입시를 준비하며 서로에게 위로가 되어주던 순간들. 그 모든 시간이 지금 이 순간과 연결되어 있었다. 민재는 결국 샤워 커튼을 놓았다. 윤성아. 우리 그냥 친구잖아.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은 윤성을 놓지 않았다. 윤성은 미소 지었다. 그 미소는 따뜻하면서도 슬펐다. 친구. 정말로 그게 다야.
민재는 대답할 수 없었다. 그의 마음은 이미 오래전부터 윤성을 친구 이상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하지만 그 감정을 인정하는 순간 모든 것이 바뀔 것 같았다. 두려웠다. 세상이, 가족이, 친구들이 그를 어떻게 볼지? 한국에서 이런 감정을 드러내는 건 쉽지 않았다. 윤성은 더 다가오지 않았다. 대신 그는 욕실 문을 닫고 말했다. 생각해봐. 민재야. 나 기다릴게. 민재는 혼자 남은 욕실에서 물방울 소리를 들으며 멍하니 서 있었다. 그의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했다. 윤성의 말, 그 눈빛, 그리고 자신의 심장 소리. 모든 것이 그를 새로운 길로 이끌고 있었다. 민재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 윤성의 말이 계속해서 그의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내가 윤성을 좋아한다고. 그게 사랑일까? 민재는 23세. 서울의 작은 대학교에서 그래픽 디자인을 전공하는 평범한 청년이었다. 그는 늘 조용하고 사람들과 쉽게 어울리는 성격은 아니었다. 하지만 윤성과 함께 있을 때는 달랐다. 윤성은 민재가 자신을 드러낼 수 있게 해주는 유일한 사람이었다. 윤성은 24세. 민재와 같은 동네에서 자란 친구였다. 그는 운동을 좋아하고 사람들과 쉽게 어울리는 성격이었다. 대학에서 체육교육을 전공하며 농구 동아리에서 활동 중이었다. 윤성의 웃음소리는 늘 민재의 하루를 밝게 만들어 주었다. 그런데 왜 지금 이 순간 그 웃음소리가 이렇게 무겁게 느껴질까? 민재는 핸드폰을 들여다보며 윤성의 메시지를 확인했다. 윤성은 아무 말도 보내지 않았다. 그저 침묵만 남아 있었다. 민재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문으로 다가갔다. 서울의 밤은 여전히 반짝였다. 네온사인과 자동차 불빛이 어우러진 도시의 풍경은 아름다웠지만 민재의 마음은 어지러웠다. 그는 윤성과의 관계를 어떻게 정의해야 할지 몰랐다. 다음 날, 민재는 윤성을 만나기로 했다. 그들은 늘 가던 한강 근처의 작은 카페에서 만났다. 윤성은 평소처럼 밝게 웃으며 민재를 맞이했지만 민재는 그의 눈빛에서 어제의 그 진지함을 읽을 수 있었다. 잘 잤어. 민재가 어색하게 물었다. 윤성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대답했다. 너는 어제 생각 많이 했지?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윤성에게 솔직해지고 싶었다. 하지만 그 감정을 말로 꺼내는 순간 모든 것이 무너질 것 같았다. 윤성아, 우리 진짜 이거 괜찮은 거야. 민재의 목소리는 작았다. 윤성은 민재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괜찮아. 내가 너랑 같이 있을게. 그 말에 민재의 눈가가 뜨거워졌다. 그는 윤성의 손을 잡고 싶었지만 차마 그럴 용기는 없었다. 하지만 윤성은 민재의 망설임을 눈치챘는지 테이블 아래로 손을 뻗어 민재의 손을 살짝 스쳤다. 그 짧은 접촉에 민재의 심장은 다시 뛰기 시작했다.
민재는 카페를 나오며 윤성의 손길을 계속 떠올렸다. 그 짧은 순간. 그의 손이 닿았던 따뜻함은 민재의 마음을 뒤흔들었다. 서울의 한강변을 따라 걷는 두 사람의 발걸음은 느렸지만 그들의 대화는 점점 깊어졌다. 너 진짜로 나 좋아하는 거야? 민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바람이 그의 머리카락을 흐트렸다. 윤성은 한강을 바라보며 잠시 생각에 잠겼다. 응. 오래전부터. 그의 목소리는 단단했지만 어딘가 떨림이 묻어 있었다. 민재는 숨을 깊게 들이쉬었다. 언제부터? 윤성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돌렸다. 고등학교 때. 내가 미술실에서 그림 그리던 거 기억나. 혼자 조용히 색연필로 스케치하던 모습. 그때 처음으로 느꼈어. 내가 특별하다는 거. 민재의 얼굴이 붉어졌다. 그는 그때를 기억했다. 윤성이 농구 연습을 마치고 땀에 젖은 채 미술실로 찾아왔던 날. 민재는 윤성의 밝은 에너지에 끌렸지만 그게 사랑일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근데 왜 이제야 말한 거야? 민재의 목소리는 약간 날카로웠다. 윤성은 한숨을 쉬었다. 나도 무서웠어. 너도 알잖아. 여기 한국이야. 이런 감정. 쉽게 말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윤성의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알았다. 한국에서 두 남자가 서로를 사랑한다는 건 세상의 시선과 싸워야 한다는 뜻이었다. 가족, 친구, 그리고 낯선 사람들의 판단. 그 모든 것이 무거운 짐처럼 다가왔다. 그럼 우리 이제 어쩌려고? 민재가 물었다. 윤성은 민재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천천히 가자. 우리만의 속도로. 그날 밤. 민재는 집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다. 그는 윤성의 말을 곱씹으며 자신의 감정을 정리하려 했다. 윤성을 좋아했다. 아니, 사랑했다. 그 단어를 마음속으로 되뇌자 가슴이 따뜻해졌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이 밀려왔다. 이 감정을 받아들인다면 그의 삶은 어떻게 바뀔까? 다음 날. 민재는 대학에서 수업을 들으며 계속해서 윤성을 생각했다. 강의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하늘은 맑았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흐렸다. 수업이 끝난 후 그는 윤성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오늘 저녁에 만날까? 윤성의 답장은 빠르게 왔다. 좋아. 우리 동네 놀이터에서. 그날 저녁. 민재는 동네 놀이터에서 윤성을 만났다. 오래된 그네와 미끄럼틀. 그리고 희미한 가로등 불빛이 그들을 감쌌다. 윤성은 농구공을 손에 들고 있었다. 옛날 생각나지? 윤성이 공을 튕기며 웃었다. 여기서 우리 밤늦게까지 농구했잖아. 민재도 웃었다. 응. 내가 계속 졌지. 두 사람은 농구를 하며 시간을 보냈다. 땀을 흘리며 웃고 장난치며 서로를 밀쳤다. 그
그 순간만큼은 모든 걱정이 사라진 듯했다. 하지만 민재는 문득 멈춰 섰다. 윤성아. 그는 숨을 고르며 말했다. 나 너 좋아해. 윤성의 손에 있던 공이 멈췄다. 그는 민재를 바라보며 천천히 다가왔다. 진짜.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진짜야. 무섭지만. 너랑 같이 있고 싶어. 윤성은 민재를 끌어안았다. 놀이터에 가로등 불빛 아래. 두 사람의 그림자가 하나가 되었다. 하지만 그들의 이야기는 그렇게 쉽게 이어지지 않았다. 며칠 후. 민재는 학교에서 이상한 시선을 느꼈다. 누군가 그와 윤성이 놀이터에서 껴안고 있는 모습을 봤는지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민재. 너 윤성이랑 뭐야? 같은 과 친구인 하준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민재는 당황했다. 그냥 친구야. 하준은 고개를 갸웃하며 말했다. 근데 소문이 좀 이상해. 너희 둘 사귀는 거 아니야. 민재의 얼굴이 굳었다. 그는 소문이 퍼지는 속도를 알았다. 한국의 대학 환경에서 특히 이런 작은 소문은 빠르게 퍼져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다. 그는 윤성에게 전화했다. 윤성아. 우리 조심해야 할 것 같아. 윤성은 침착하게 대답했다. 알았어. 근데 민재야. 소문 신경 쓰지 마. 우리한테 중요한 건 우리 마음이야. 민재는 윤성의 말에 위로를 받았지만 불안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그는 집으로 돌아와 어머니와 마주쳤다. 어머니는 평소처럼 다정했지만 민재는 그녀에게 자신의 감정을 말할 수 없었다. 어머니는 보수적인 사람이었다. 만약 민재가 윤성을 사랑한다고 말한다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 그날 밤 민재는 윤성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우리 정말 괜찮을까? 윤성의 답장은 간단했다. 내가 너 지킬게. 민재는 점점 더 많은 시선을 느끼기 시작했다. 학교 복도에서, 카페에서, 심지어 동네 편의점에서도 누군가의 속삭임이 들리는 듯했다. 소문은 빠르게 퍼졌다. 민재와 윤성이 단순한 친구 이상이라는 이야기가 사람들 사이에서 떠돌았다. 민재는 불안했다. 그는 자신의 감정을 받아들였지만 세상의 반응은 예상보다 무거웠다. 윤성은 달랐다. 그는 소문에 아랑곳하지 않고 민재와 함께 시간을 보냈다. 민재야. 사람들 말 신경 쓰지 마. 윤성이 말했다. 그들은 한강공원에서 자전거를 타며 바람을 맞았다. 우리가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해. 민재는 윤성의 낙관적인 태도에 끌렸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두려움이 남아 있었다. 그는 가족에게 말해야 할지 고민했다. 특히 어머니. 민재의 어머니는 전형적인 한국 엄마였다. 아들을 사랑하지만 사회의 규범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었다. 어느 날
민재는 집에서 어머니와 저녁을 먹으며 용기를 냈다. 엄마, 나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 어머니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민재를 바라보았다. 오, 우리 민재가 드디어 연애를 하나. 누구야? 예쁜 아가씨지. 민재의 심장이 쿵쾅거렸다. 그는 숨을 깊게 들이쉬었다. 엄마. 그게 남자야. 시간이 멈춘 듯했다. 어머니의 표정이 굳어졌다. 뭐라고? 민재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나 윤성이 좋아해. 진짜로. 어머니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눈에는 혼란과 실망이 뒤섞여 있었다. 민재야. 그건 잘못된 거야. 너도 알잖아. 민재는 눈물을 참았다. 엄마. 이건 잘못된 게 아니야. 나 진짜로 행복해. 어머니는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민재의 가슴을 찔렀다. 그는 혼자 식탁에 앉아 밥을 먹지 못했다. 그날 밤, 민재는 윤성에게 전화했다. 엄마한테 말했다. 윤성은 놀란 목소리로 물었다. 뭐? 진짜? 뭐라고 하셨어? 민재는 한숨을 쉬었다. 별로. 좋아하지 않으셨어. 윤성은 잠시 침묵하다 말했다. 민재야. 내가 갈게. 지금. 30분 후. 윤성은 민재의 집 앞에 도착했다. 그는 민재를 끌어안으며 말했다. 너 혼자 아냐? 나도 있어. 민재는 윤성의 품에서 눈물을 흘렸다. 그는 세상이 자신을 이해하지 않아도 윤성이 곁에 있다면 버틸 수 있을 것 같았다. 며칠 후. 민재는 학교에서 예상치 못한 상황을 마주했다. 같은 과 친구인 하준이 민재를 불러세웠다. 민재. 너 진짜로 윤성이랑 사귀는 거야. 민재는 망설였다. 하지만 더 이상 숨기고 싶지 않았다. 응. 사귀어. 하준의 표정이 복잡해졌다. 와, 솔직히 충격적이네. 근데 너희 행복하면 그걸로 됐지. 민재는 하준의 말에 살짝 미소 지었다. 모든 사람이 그들을 반대하는 건 아니었다. 하지만 그날 저녁, 민재는 익명의 메시지를 받았다. 너희 같은 놈들은 학교에 있을 자격 없어. 민재는 메시지를 읽으며 손이 떨렸다. 그는 윤성에게 전화했다. 윤성아. 누가 이상한 메시지 보냈어. 윤성은 즉시 민재의 집으로 달려왔다. 그는 민재의 핸드폰을 보며 이를 악물었다. 누가 이런 짓을 한 거야? 민재는 고개를 저었다. 모르겠어. 그냥 무서워. 윤성은 민재의 손을 잡았다. 내가 알아낼게. 그리고 너 지킬게.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약속했다. 어떤 시련이 와도 함께 이겨낼 것이라고.
익명의 메시지는 계속해서 민재의 핸드폰으로 날아왔다. 처음에는 단순한 비난이었지만 점점 더 노골적이고 위협적으로 변했다. 너희 같은 놈들은 사라져야 해. 학교 그만둬. 민재는 메시지를 읽을 때마다 가슴이 조여왔다. 윤성은 민재를 보호하려 했지만 소문은 걷잡을 수 없이 퍼졌다. 학교 게시판에 익명의 글이 올라왔다. 민재와 윤성. 그들의 비밀. 게시물은 빠르게 삭제되었지만 이미 많은 학생들이 읽었다. 민재는 수업에 집중할 수 없었다. 강의실에서 친구들의 시선이 따가웠다. 누군가는 그를 피했고 누군가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쳐다보았다. 민재는 점점 더 자신을 숨기고 싶었다. 윤성은 달랐다. 그는 당당했다. 민재야. 우리 잘못한 거 없어. 부끄러워할 필요 없어. 하지만 민재는 쉽게 용기를 내지 못했다. 그는 윤성처럼 강하지 않았다. 그는 집에서도, 학교에서도, 어디에서도 편안함을 느끼지 못했다. 어느 날, 민재는 어머니와 다시 이야기를 나눴다. 엄마, 나 정말 윤성이 좋아. 엄마가 이해해줬으면 좋겠어. 어머니는 한숨을 쉬었다. 민재야, 난 너를 사랑해. 하지만 이건 받아들이기 힘들어. 우리 집안, 우리 동네에서 이런 일은? 민재는 어머니의 말을 끊었다. 엄마, 나 행복해. 윤성이랑 있으면 진짜 행복해. 어머니는 눈물을 흘렸다. 너만 괴로워지지 않을까 걱정돼. 민재는 어머니를 안아주었다. 나 괜찮아. 윤성이가 나 지켜줄 거야. 그날 밤, 윤성은 민재를 데리고 한강으로 갔다. 그들은 다리 위에 서서 강물을 바라보았다. 서울의 야경이 반짝였지만 민재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다. 윤성아, 우리 계속 이렇게 살아도 괜찮을까? 윤성은 민재의 손을 잡았다. 괜찮아. 내가 너랑 같이 있을 거야. 세상이 뭐라고 하든. 민재는 윤성의 손을 꼭 쥐었다. 그 순간, 그는 세상의 모든 시선이 사라진 듯했다. 윤성의 따뜻한 손이 그의 전부였다. 하지만 그들의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다음 날, 윤성은 농구 동아리에서 문제를 겪었다. 동아리 회장이 윤성을 불러냈다. 윤성, 너 때문에 동아리 분위기가 이상해. 소문 때문에 다들 불편해. 윤성은 이를 악물었다. 내가 뭘 잘못했는데. 회장은 고개를 저었다. 너도 알잖아. 그냥 좀 조용히 지내. 윤성은 동아리 방을 나와 민재에게 전화했다. 민재야. 나 동아리 그만둘까 생각 중이야. 민재는 놀라서 물었다. 왜? 농구 진짜 좋아하잖아. 윤성은 씁쓸하게 웃었다. 응. 근데 너랑 같이 있는 게 더 중요해.
민재는 그 말에 가슴이 아팠다. 윤성이 자신 때문에 소중한 것을 포기하는 모습이 견딜 수 없었다. 그는 윤성을 만나러 갔다. 윤성아, 너 농구 포기하지 마. 나 때문에 그런 거면 나 진짜 미안해. 윤성은 민재를 끌어안았다. 바보야. 너 때문에 포기하는 거 아냐. 나 그냥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 알게 된 거야. 민재는 윤성의 품에서 눈물을 흘렸다. 그는 윤성의 희생이, 그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깨달았다. 민재와 윤성은 점점 더 많은 장벽에 부딪혔다. 익명의 메시지는 멈추지 않았고 학교 내에서의 소문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민재는 자신의 SNS 계정에 악플이 달리는 것을 발견했다. 너희 같은 사람은 지옥 갈 거야. 징그러워. 민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는 윤성에게 말했다. 윤성아, 우리 그냥 조용히 지내자. 사람들 시선 너무 무서워. 윤성은 민재의 말을 듣고 고개를 저었다. 민재야, 우리가 숨는다고 달라지는 건 없어. 우린 우리 자신을 지켜야 해. 민재는 윤성의 단단한 목소리에 위로를 받았다. 하지만 현실은 그들을 쉽게 놓아주지 않았다. 어느 날, 민재는 학교에서 누군가 자신의 책상에 게이라는 단어를 적어놓은 것을 발견했다. 그는 그 글자를 지우며 눈물을 삼켰다. 윤성은 그 소식을 듣고 분노했다. 그는 민재를 찾아와 말했다. 누가 이런 짓 했는지 알아낼게. 민재는 고개를 저었다. 그냥 놔둬. 신경 쓰지 말자. 하지만 윤성은 멈추지 않았다. 그는 동아리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소문이 출처를 찾아냈다. 결국 그는 같은 과의 한 학생, 민수라는 남자가 소문을 퍼뜨리고 익명 메시지를 보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윤성은 민수를 찾아갔다. 너 왜 민재한테 그런 짓 했어? 민수는 비웃으며 말했다. 뭐? 너희가 이상한 짓 하니까 사람들이 말하는 거지. 윤성은 주먹을 쥐었지만 참았다. 민재한테 사과해. 지금. 민수는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다. 내가 왜? 너희가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그날 밤, 윤성은 민재에게 모든 것을 말했다. 민재는 민수의 이름을 듣고 한숨을 쉬었다. 그냥 놔둬. 윤성아, 싸우면 더 힘들어질 거야. 하지만 윤성은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학교 게시판에 공개적으로 글을 올렸다. 민재와 나는 서로 사랑한다. 그게 너희가 상관할 일이 아니야. 그 글은 순식간에 화제가 되었다. 어떤 사람들은 윤성의 용기에 박수를 보냈고, 어떤 사람들은 더 심한 비난을 퍼부었다. 하지만 윤성은 흔들리지 않았다. 민재는 윤성의 글을 읽으며 눈물을 흘렸다. 그는 윤성의 용기가 자신에게도 전염되기를 바랐다. 그는 윤성을 찾아가 말했다. 너 진짜 대단해. 윤성은 미소 지으며 말했다. 너도 대단해.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너 때문이야. 민재는 그날 밤 자신의 SNS에 처음으로 솔직한 글을 올렸다. 나는 윤성을 사랑한다. 그게 나를 행복하게 해. 그 글은 예상보다 많은 반응을 얻었다. 친구들 중 몇몇은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다. 하지만 악플도 여전히 달렸다. 민재는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그는 윤성과 함께라면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다고 믿었다. 민재와 윤성은 점점 더 당당해졌다. 그들은 더 이상 숨지 않았다. 학교에서 손을 잡고 다녔고, 카페에서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다. 세상의 시선은 여전히 따가웠지만, 그들은 서로를 의지하며 버텼다. 민재는 어머니와도 점차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다. 어머니는 여전히 그의 선택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민재의 행복을 보고 조금씩 마음을 열었다. 어느 날, 어머니는 민재에게 말했다. 너만 행복하다면 엄마도 노력해볼게. 민재는 어머니의 말에 눈물을 흘렸다. 그는 윤성을 집으로 초대했다. 처음으로 두 사람은 민재의 어머니와 함께 저녁을 먹었다. 어색했지만 따뜻한 순간이었다. 윤성의 가족은 달랐다. 윤성의 아버지는 보수적인 사람이었다. 윤성이 자신의 성정을 밝히자 아버지는 그를 집에서 쫓아냈다. 윤성은 민재의 집 근처에 작은 원룸을 구해 독립했다. 민재는 윤성을 보며 말했다. 너 괜찮아. 윤성은 씁쓸하게 웃었다. 괜찮아. 너 있으니까. 민재는 윤성의 손을 잡았다. 그는 윤성이 자신 때문에 고통받는 모습이 싫었다. 하지만 윤성은 언제나처럼 밝게 웃으며 민재를 위로했다. 학교에서의 상황도 조금씩 나아졌다. 민재와 윤성을 지지하는 친구들이 생겼다. 하주는 그들의 가장 큰 응원군이 되었다. 그는 민재와 윤성을 위해 작은 모임을 만들었다. 너희를 위한 서포터스야. 하주는 웃으며 말했다. 민재는 하준의 말에 감동받았다. 그는 세상이 완전히 변하지는 않았지만 작은 변화가 시작되고 있음을 느꼈다. 어느 날, 민재와 윤성은 한강에서 데이트를 했다. 그들은 자전거를 타고 강변을 따라 걸으며 서로의 꿈을 이야기했다. 나중에 우리 같이 여행 갈까? 민재가 물었다. 윤성은 눈을 반짝이며 말했다. 좋아. 제주도 어때? 바다 보면서 우리만의 시간 보내자. 민재는 미소 지었다. 그는 윤성과의 미래를 상상하며 가슴이 따뜻해졌다. 민재와 윤성은 서로를 지탱하며 세상의 편견과 싸웠다. 하지만 마지막 시련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윤성의 아버지가 갑자기 윤성을 찾아왔다. 너 아직도 그 이상한 짓 하고 있냐? 아버지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윤성은 침착하게 대답했다. 아빠, 이건 이상한 짓이 아니에요. 저 행복해요. 아버지는 화를 내며 소리쳤다. 너 때문에 우리 집안 망신이야. 민재는 옆에서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다. 그는 윤성의 손을 잡고 말했다.
아저씨. 윤성이 잘못한 거 없어요. 저희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윤성의 아버지는 민재를 노려보았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소리치지 않았다. 그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너희가 뭘 하든 내 아들은 포기 못해. 그 말은 윤성에게 큰 충격이었다. 그는 아버지가 자신을 완전히 버릴 줄 알았다. 하지만 그 말 속에는 여전히 사랑이 남아 있었다. 윤성은 아버지와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려 노력했다. 민재는 그 모습을 보며 희망을 느꼈다. 민재와 윤성은 점점 더 단단해졌다. 그들은 서로를 사랑하며 세상의 편견을 이겨냈다. 학교에서의 소문은 점차 잦아들었고 그들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민재는 자신의 꿈을 다시 생각하기 시작했다. 그는 그래픽 디자이너로서 자신만의 이야기를 담고 싶었다. 그는 윤성과 함께 작업을 시작했다. 그들은 LGBT 커뮤니티를 위한 캠페인 포스터를 만들었다. 이거 우리 이야기야. 민재가 포스터를 보여주며 말했다. 윤성은 감동받은 눈으로 포스터를 바라보았다. 너 진짜 대단해. 1년 후 민재와 윤성은 제주도로 여행을 떠났다. 푸른 바다와 바람이 그들을 맞이했다. 그들은 해변을 걸으며 서로의 손을 잡았다. 윤성아, 우리 여기까지 왔네? 민재가 미소 지으며 말했다. 윤성은 민재를 끌어안았다. 응. 그리고 앞으로도 같이 갈 거야. 그들은 제주도의 작은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미래를 이야기했다. 민재는 자신의 디자인 스튜디오를 열고 싶다고 말했다. 윤성은 체육교사가 되어 아이들에게 용기를 가르치고 싶다고 했다. 그들의 사랑은 세상의 편견을 이겨냈다. 그들은 완벽하지 않았지만 서로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 민재의 어머니는 여전히 그들의 관계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아들의 행복을 위해 노력했다. 윤성의 아버지도 조금씩 마음을 열었다. 민재와 윤성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다. 그들의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었다. 그것은 용기였고 희망이었으며 세상을 바꾸는 힘이었다. 마지막으로 그들은 해변에서 일몰을 바라보았다. 민재는 윤성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윤성아, 고마워. 나를 사랑해줘서. 윤성은 민재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나도 고마워. 너 때문에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됐어. 그들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다. 그들은 앞으로도 서로를 사랑하며 세상과 싸우며 자신만의 행복을 만들어갈 것이다.